자, 이번에는 서버 모터고요. 서버 모터는 우리 이제 제어 쪽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모터고요. 얘는 위치 제어, 그 다음에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자세 제어 등 이런 이제 제어량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값에 가도록 하는 그런 제어 기계고요. 안에 이제 피드백 제어를 우리가 합니다. 피드백 제어. 피드백 제어는 그 제어 이론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또 다시 제어 이론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제어공학에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맡게 되면 그때 다시 보게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서브모터의 이제 기구를 이제 제어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 제어를 하게 되고요. 제어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사실 서브모터는 좀 잘 알아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서브모터는 주로 그 안에 우리가 이제 회로 부분이나 엔코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 쓰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정밀도라든가 이런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걸 최종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는 누구다? 우리 제어과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제어를 해줘야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잘 배워야 돼. 제어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이제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위치 제어 센서라든가 이런 센서들 하고의 연동,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서브모터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그 서브모터는 시동과 이제 정지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공장에 가보면 움직였다가 다시 섰다, 움직였다가 섰다, 이런 것들을 아주 반복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가속, 급감속, 급가속은 이제 아주 급하게 가속하는 거죠. 혹은 급감속, 천천히 감속을 하거나 급가속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사용이 되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관성들을 아주 작게 해주는 그런 거를 잘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터도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그 제어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할 거냐, 그리고 토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터에 발생하는 토크를 이제 어떻게 제어를 해서 최대 토크가 나오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잘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당연히 서브모터도 전원이 직류인 경우하고 또 교류로 나눠져서 직류 서브모터, 교류 서브모터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직류 서브모터는 주로 이제 제어 장치가 간단해요. 그리고 정력 운전, 속도 제어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이제 교류 서브모터 같은 경우는 고장은 적고요. 아주 가부와 아주 큰 토크, 힘을 보호하는 데는 강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교류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나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직류 서버 모터입니다. DC 서버 모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구조까지는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DC 모터나 이런 모터들을 이용을 해서 앞에다가 감속기를 달고요. 이게 감속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어죠, 뭐 기어, 감속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모터를 붙여서, 그리고 또 뒤에 회로를 붙여서 연구자석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회전자하고, 그 회전자의 회전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더라. 일체형으로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안에 모터의 회전각, 회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서브모터는 일반적으로 센서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뒤에 센서는 주로 회전 센서, 회전 속도라든가 이런 걸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회전각을 제어를 하죠. 회전각은 당연히 포텐시오미터, 자동 변압기, 자기식 인코더, 광학식 인코더 다양하게 있고요. 회전 속도는 직류 발전기,
주파수 발전기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이제 검수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얘가 얼마나 빨리 속도로 돌아오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C 모터, 그러니까 서브 모터의 이제 뭐 단점은 정류자의 브러쉬에 정기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이제 브러쉬가 문제라고 했었죠. 당연히 DC는 뭐 아까 모터에서 설명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터 서버의 항상 특성을 볼 때는 이렇게 출력 전압이 얼마나 되고 있고 전격 전압이, 그 다음에 이제 전격 출력,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얼마나 되고, 뭐 사실은 이제 전격 출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몇 와트짜리냐, 40와트, 뭐 100와트, 60와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와트가 우선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적 전압 몇 볼트짜리냐, 얘가 24볼트이냐 12볼트용이냐 40 뭐 40볼트 42볼트용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격 회전자 전류, 이게 몇 미리암페어 흐르느냐, 요게 중요하죠. 또 전류도. 전격 토크가 얼마나 되느냐, 최대 토크, 그 다음에 전격 회전 속도, 그죠? RPM이 얼마 되느냐. 우리가 이제 모터에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죠. RPM. 근데 이제 이 RPM도 사실은 모터 측에서 발생한 RPM하고 그 다음에 감속기 측에서 발생한 RPM은 또 달라요. 여기 아까 요 앞에 감속기가 있다. 아이고. 이 앞에 감속기가 있다 있잖아요. 요 감속기에 나오는 출력, 모터 출력에서 나오는 거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출력은 여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엔코더로 해서 얘가 모터의 아주 빠른 속도를 검사하는 게 있고요. 요 마지막 축을 검사하는 게 있는데 주로 뒤축에 있는 축을 검사를 해서 제어를 하게 된다는 거. 최대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인코더 출력, 엔코더가 몇 펄스 나오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분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졸루션이 얼마나 되느냐, 분해도가. 그걸 가지고 따져줘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한다. 자, 그 다음 뭐 교류 서브 모터입니다. AC 서브 모터고요. AC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덕션 모터하고 싱크로너스 모터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다가 이제 정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구동 장치를 넣고요. 그리고 감속기도 또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킬로와트 이상, 주로 아주 큰 힘을 요구할 때 교류 서브 모터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 자, 모터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SM형이냐 뭐 이렇게 뭐 형태가 또 있어요. 요 안에 보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IM 형태냐, 그러니까 인덕션 모터 형태냐, 싱크로너스 모터형이냐, 두 가지 차이는 잠깐 보면 나와 있네요. 정밀보다는 용량이 필요한 곳에 IM 모터를 쓴다. 이거 좀 알아놓을까요? 그 다음에 용량보다는 정밀성이 요하는 곳에 SM을 쓴다. 그러니까 IM은 정밀성보다는 이제 용량이 필요한 곳에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SM은 용량보다는 정밀성이 요구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제어 쪽에서는 정밀성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SM 쪽을 많이 쓰겠네요. 그래서 이제 SM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이렇게 외부로 펄스가 나오는 엔코더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모터 케이블,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 상을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회전자, 고정자, 베어링, 축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감속기는 붙이는 않았는데 우선은. 그래서
삼상 브러쉬 모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삼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상이 3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안에 이제 고정자, 회전자가 이제 그 자석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 내가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이제 신호를 줘서 전원을 세상을 줘서 모터를 딱딱딱딱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홀 센서, 이게 브러쉬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브러쉬레스는 아까 브러쉬가 없어요. 얘가 고정자고요. 가운데 있는 게 회전자예요. 그러니까 회전자하고 얘하고 관계가 없죠. 브러쉬가 없어서 아주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써요. BLDC 모터. 단점은 얘가 각도, 그러니까 회전 방향 각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에다가 우리가 홀 센서를 넣습니다. 홀 센서. 그래서 이 자석이기 때문에 홀 센서를 넣어서 얘가 얼마나 회전되고 있는 건지를 카운팅을 하죠. 그래서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제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엔코더를 또 다시 붙여줘서 써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구자석을 이용하고 있고,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발생하는 토크가 크다, 효율도 좋다, 응답이 빠르다, 토크의 변동이 작으며 안정한 제어가 가능하다, 기계적인 접점이 없으며 신뢰성이 높다. 자, 아주 좋은 말들을 다 적어놨네요. 사실 BLDC 모터가 그래도 모터에서는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영구적이에요. 그래서 고장이 DC 모터보다는 많지 않죠. 근데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제품이 좀 신뢰성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 프로시레스 모터를 써야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가격이 비싸지니까 제품 가격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규류 서버 모터의 구동 장치는 아날로그 신호를 직류 전압,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 펄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더라. 그리고 펄스 신호의 경우는 이제 주파수, 펄스 주파수에 의해서 회전 속도를 제어하거나 펄스 수에 의해서 회전각을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한다는 거.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스태핑 모터인데요. 자, 이 스태핑 모터도 또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쓰는 모터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 자체가 뭐예요? 스텝이라는 건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텝 펄스에 따라서 이게 이게 어느 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펄스 모터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프린터라든가 뭐 이런 쪽 가공기 이런 쪽에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DC 모터, AC 모터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주로 펄스의 신호를 가지고 구동을 해줘요. 그래서 각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또 펄스의 주파수를 변경을 해서 속도를 변화를 시킵니다. 펄스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천천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모터의 속도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주로 얘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펄스 수에 따라서 각이 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 제어보다는 이제 오픈 루프 제어를 많이 씁니다. 피드백 제어는 이제 계속 피드백 시키면서 제어하는 거고, 얘는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에서 많이 써요. 그냥 가해주기만 하면 돼요. 오픈 루프는 내가 피드백 받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내가 딱 주면 그 각만큼 가는 거니까 오픈 루프 제어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 좀 알아놓았으면 좋겠고요. 뭐 동기 모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에 이제 스태핑 모터에 코일이 어떻게 감겨져 있느냐, 고정자 이제 자극, 그리고 그 고정자들이 이제 어느 피치 간격으로 감겨져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만큼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걸 뭐 요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스태핑 모터는 이제 펄스 하나당
한 스텝씩 이렇게 돌아가는 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은 회전각, 그 다음에 스택각, 그 다음에 펄스 수에 이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회전각은 스텝각하고 펄스 수에 따라서 결정하더라. 만약에 스텝각이 이제 회전각을 내가 결정할 때 320도를 돈다. 그러면은 스택각이 0.8도다. 그러면 펄스 수가 200개 들어오면 이제 360도가 회전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택각하고 펄스 수에 따라서 각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태핑 모터의 동작 원리나 구조에 따라서 VR, 그 다음에 PM, 그 다음에 HB 세 가지 종류로 다 구분된다. VR은 이제 밸리어블 이고요. 그 다음에 PM은 이제 퍼머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는 하이브리드 두 가지를 짬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VR용인데요. VR용은 뭐 회전자하고 여기 안에 이제 회전자가 있고요. 고정자입니다. 고정자. 회전자하고 고정자의 자극이 아주 가깝게 근접해 있는 상태고요. 자기장, 자기장이 아주 작게 만드는 거죠. 아주 근접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회전시켜서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회전자의 입수, 그러니까 이빨수죠. 요 입수가 증가하면 스택각을 더 작게 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 요 각을 아주 촘촘히 하면 당연히 회전각이 더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일에다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스위치를 줘서 코일에 신호를 줘서 이게 탁탁탁 이렇게 회전하게 이쪽하고 양쪽에서 극성을 서로 바꾸면서, 그죠? 얘하고 얘하고 얘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코일에 전류를 가해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쪽하고 이쪽 N극하고 S극을 만들어서 얘가 반발력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이거 줬다 이거 줬다 이거 줬다 이거 줬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1번 줬다가 2번 줬다가 3번 줬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그 전류를 보내게 되면 얘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거를 펄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 펄스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래서 1, 0, 0, 1, 0, 1, 0, 0, 0, 1 이렇게 되죠. 그죠? 보여요? 당연히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가 1, 0, 0, 그 다음에 0, 1, 0, 그 다음에 0, 0, 1 이렇게 변하고 있죠. 1, 0, 0 반복하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펄스를 줘서 순서대로 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가 스태핑 모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이쪽을 다 끝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좀 스킵을 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약간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잠깐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이쪽 S하고 X극, 그 다음에 또 이쪽 S하고 N극, 이렇게 S하고 N극. 그래서 중간에 얘가 요 각을 준 거에 따라서 이렇게 탁탁 돌고 있죠. 그죠? 예. 딱딱딱딱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세 각도를 돌고 있는데 이게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M령입니다. PM령은 회전자가 영구자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원주 방향으로 많은 극이 착지되어 있고요. 고정자는 다극, 다상으로 되어져 있다. 이게 고정자가.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돌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스텝 각이 다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효율 면에서나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터고요. 아까 했던 PM 모터하고 인덕션 모터, 그 PM 모터 중에 앞전에 우리가 VR이 있었잖아요. 그죠? VR 모터. 그 다음에 PM 모터. 이제 요 그 PM 모터형이 있는데 요거를 두 개 짬뽕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촘촘히 이빨들이 있어서 더 많은 각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죠. 주로 이제 우리가 스테핑 모터 쓰면 HB형을 많이 씁니다.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제 그 상을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하이브리드형은 VR하고 PM 모터를 이제 복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회전자는 이제 축방향으로 그 영구자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형의 그 안에는 이제 상이 존재해요. 그래서 1상, 2상 뭐 이렇게 이제 상으로 구성이 돼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회전자는 이제 여러 개, 여기는 지금 50개의 기어 이빨로 되어져 있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빨 개수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각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정자는 이제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서 상이 A하고 A바, B하고 B바 이렇게 이제 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 안에 이제 몇 개의 기어 형태의 이가 등간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정밀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져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정밀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상씩 이렇게 그 펄스를 주는 것보다는 두 상씩 주면 더 힘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코일을 두 개씩 더 힘을 줘서 돌리게 되면 더 토크가 더 세질 거예요. 그래서 상을 한 상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두 상을 가지고 있는 게 더 힘을 더 세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상에다 같이 펄스를 더 주게 되면 더 빠른, 토크가 더 센 그런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도 뭐 각도 재는 거 있는데, 회전 입수하고 상수, 그 다음에 이제 로 해서 우리가 스택 각을 결정한다고 나왔는데, 주로 우리가 HB형은 이제 1.8도, 0.8도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펄스 하나당 딱 가면 1.8도씩 도는 거예요. 딱딱딱딱 이렇게. 그리고 상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A바, B바 이렇게 이제 상수가 여러 개가 있어서 제어할 때 이제 더 정밀한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HB형 이상인 경우에 스태핑 모터 구조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 A바, B, 그러니까 A바, B바 이렇게 이쪽 상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일이 두 개 쪽에다가 그 자석을 발생을 시켜서 회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할 때는 각도를 이제 틀게 됩니다. A, B, A바, B바 이렇게 연달아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A상에 준 거고요. 그 다음에 B상에 주면 이제 틀어지겠죠. 약간 회전해서 여기 주고 여기 주고, 그 다음에 A바 얘 주고, 얘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근데 B상 얘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회전을 시키는, 그래서 상을 이거는 지금 사실은 제어 방법에서는 상은 두 상인데, 제어 방식은 지금 현재는 뭐상? 일상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한 상씩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상씩. 그래서 요 이제 상에다가, 그러니까 그 이상인데 그 이상에다가 어떤 제어를 할 거냐, 일상씩 그 펄스를 줘서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 이상씩 펄스를 줘서 제어할 거냐에 따라서 제어 방식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잠깐.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형은 이렇게 이제 안에 보면 ABCD에서 쭉 이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안에 회전자가 있고요, 고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 안쪽에 코일을 또 감아요. 요 속에다가. 그래서 요 A하고 A바, B하고 B바 이런 식으로 각각 펄스를 줘서 이제 얘가 딱딱딱 회전시키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더라. 정밀 제어, 그러니까 이 스택각도 아주 정밀하게 구성할 수 있어요. 이게 5상짜리네요. 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밀한 제어와 그 다음에 토크도 세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고속 제어도 되고 고속 토크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1상짜리나 2상짜리를 써요. 제일 저가로 나오는 거 아두이노나 뭐 이런 걸로 지원하는 거 1상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산업용으로 조금 쓰려면 2상 정도는 되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더 정밀하게 하려면 5상 이렇게 이제 가야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기본적인 특징인데요. 아이고, 이거 시간이 다 갔는데 큰일 났는데요. 오늘 스태핑 모터까지는 좀 끝냈어야 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스태핑 모터는 특성과 구조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스태핑 모터는 위치 제어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펄스당 한 스텝씩 이제 구동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태핑 모터에서는 속도하고 토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 대비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여자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뒤에 여자 방식은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속으로 되면 될수록 고정자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짧게 돼서 토크가 작게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정지 토크, 이거는 이제 정지됐을 때 내가 그 상에다가 전원을 줘서 정지되어 있을 때, 그걸 이제 전격 전류로 해서 이제 여자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터의 현재 위치에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지 토크예요. 외력으로 힘으로 돌려버리면 돕니다. 힘이 세면. 그 다음에 최대 자시동 주파수, 이거는 모터가 무부하의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 그 무부하 상태로서 이제 그 정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펄스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얘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펄스 수, 주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파수, 응답 주파수는 모터가 이제 펄스를 줘서 서서히 펄스 주파수를 높였을 때 얘가 이제 회전하는 최고의 속도 주파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에 펄스 딱 준다 해서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속도를 붙으면서 이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최고의 주파수로 올라서 동기 속도를 이렇게 쭉 회전시키는 그 속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토크 특성, 주파수하고 이제 토크의 관계죠. 그래서 인력 펄스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토크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게 아무리 빨리 돌린다고 해서 얘가 힘을 계속 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적정한 주파수대가 있고요. 그 주파수대가 가야만 얘가 일정한 그 펄스로 구동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이 스태핑부터는 구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파수에 맞춰서 그 다음에 주파수 속도를 조절을 해서 모터의 속도를 또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주파수가 상당히 중요한 제어의 그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스태핑 모터랑 뒷부분 좀 더 나갔어야 하는데요. 우선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좀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뒤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스태핑 모터는 아주 많이 쓰는 모터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제어 장치를 통해서 펄스를 줘서 펄스 발생기가 있고요. 그걸 이제 구동 회로를 통해서 모터를 제어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정회전, 역회전, 이제 펄스의 방향을 이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모터가 회전하는 게 이제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동 제어회로를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된다는 것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